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11월 3일에 실시되는 퀸즈 보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국인 다오인 후보가 또 한 번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승객들의 신뢰 회복에 또다시 물음표가 제기됐습니다. 이상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께 웃음을 나누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 모두가 힘차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PCB도 함께하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I'm Dr. Dave Choksi, New York City's Health Commissioner, reminding you that it is safe to get medical care. As our city reopens, doctors' offices and clinics are seeing patients again for routine care. Now is the time to seek the care that we all need, but we may have put on hold. To go for annual health exams and to receive routine vaccinations, like for the flu. To see our doctor, to manage chronic illness, and to get screened for cancer or other health conditions, like diabetes or depression. And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are getting their well visits, lead tests, and scheduled vaccinations. Routine medical care keeps us healthy and safe.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tell your doctor before you arrive, and wear a face covering, always. If you need a doctor, call 311.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도 베럿 지명자의 인준을 대선 주요 쟁점으로 삼으려던 공화당이 청문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베럿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판사는 법을 판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쓰인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설정과 가치 판단은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인민의 책임을 지는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이날 후보자와 법사위 위원들이 돌아가며 현안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존중하며 하자, 도전적으로 하자, 기억하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나흘간 진행되며 법사위 차원의 인준투표는 22일 실시됩니다. 공화당은 대선 직전인 10월 마지막 주에 상원 본회의 인준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장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재단은 첫 장학생 선발인 만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서류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이번 주 내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올해 모두 15명을 선정해 각각 $2,500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추후에 재단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별도로 장학생을 선발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 형편이 힘든 분들에게 힘든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부 잘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11월 달에 저희가 그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진학 예정자 및 대학 재학생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정 형편 30%, 학교 성적 30%, 봉사활동 20%, 에세이 20% 등입니다. 에세이 주제는 장래 희망 및 한인 사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11월 3일에 실시되는 퀸즈보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국인 다오인 후보가 또 한 번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다오인 후보는 지난 9일 본 방송을 방문해 이번 퀸즈보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재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 후보는 현재 퀸즈보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경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urther emphasize or protect our small business, residents' public safety, and to keep jobs for all the people, and think about build more public health facilities to deal with the largest disaster, one of the largest disasters in the New York City history.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치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뉴욕시경 예산 삭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y suggestion is we build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to enhance law and order, and by use the city's budget wisely. 인 후보는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소상인들도 어렵지만 건물주들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Government need to think both the landlords and the tenants to give them reasonable stimulus help and to recover our small business, to recover our economy ASAP. 다오인 후보는 그동안 정치 기득권을 잡은 민주당은 퀸즈보로뿐 아니라 뉴욕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Queens needs a leader with a creative, critical thinking, not the traditional establishment, because establishment politicians, they have not made Queens better and the city better. Actually, they have been making Queens and the city worse in terms of public safety, in terms of job market, in terms of affordable housing, in terms of homelessness. 다오인 후보는 지난 6월에 실시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무소속 후보로 재출마했습니다. 인 후보는 11월 3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과 맞붙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승객들의 신뢰 회복에 또다시 물음표가 제기됐습니다. 다니엘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지하철 내 방화로 열차 운전자가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강력범죄는 팬데믹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거의 500개의 지하철 창문이 부서졌으며 지난 8월에는 어퍼이스트사이드의 지하철역에서 성폭행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선로 위에 훔친 금속 클램프를 던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범죄와 중범죄 등 전반적인 범죄 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과 탑승객 수 저하로 지하철 내 폭력 범죄와 공공기물 파손 등은 증가하며 승객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지하철 내 살인, 강간, 절도, 강도 등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요 범죄 중 몇 건은 동영상으로 찍혀 SNS에 유포되었고 이 때문에 승객들 사이에 시스템이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수익을 되찾으려는 MTA의 노력은 또다시 거센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15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1일 뉴욕타임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일명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 한 곳과 주말 종교 행사를 연 단체 5개도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시설과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5,000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뉴욕 보안관실은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퀸즈, 브루클린, 버로우파크 등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집단 발병 지역에 대해 학교와 비필수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상온에서 기존에 알려진 수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생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의 질병대비센터는 사스코브이2가 휴대전화 액정 등과 같은 유리나 지폐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이러스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섭씨 20도의 상온,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BBC 방송은 기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폐나 유리 표면에서 2일에서 3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강철 표면에서 최대 6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스코브이2의 이런 특성이 독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17일과 대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스코브이2는 섭씨 40도에서는 생존 기간이 하루 미만으로 줄어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름보다 겨울에 통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우세라는 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드인 윌리스 대학과 오클랜드대, 오하이오 노던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4,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시건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50.2%를 획득, 43.2%의 트럼프 대통령을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5.1%포인트, 위스콘신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6.7% 앞서는 등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은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47%로 45.4%의 바이든 후보를 앞섰지만 격차가 1.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여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BS와 유고브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시건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서는 등 6개 경합주 모두에서 바이든 후보의 리드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ABC 방송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12%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사는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즉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특별한 것이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주미 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일 조지 워싱턴대 화상대담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 미래상을 숙고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 대사의 외무고시 오기수 후배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사에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봤냐고 따져 물었고 이 대사는 화가 난 듯 그럼 안 읽어봤겠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노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 취득자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등 국적 포기자가 13만 3,423명으로 귀화 및 국적 회복 등 국적 취득자 5만 8,674명보다
2.3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적 상실자는 11만 8,942명으로 이 중 47.8%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일본이 24.9%, 캐나다는 12.4%, 호주가 6.4% 순이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국적 이탈자는 14,481명이며 이 중 미국이 11,068명, 76.4%로 가장 많았고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국적 상실자 중 55%가 41세 이상인 반면 국적 이탈자는 20세 이하가 94.2%로 대부분이 병역 문제로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국적 이탈자가 지난 2016년 827명에서 2017년 1,514명으로 증가한 뒤 2018년에는 5,128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과 2018년 국적 상실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2018년 국적 이탈자가 폭증한 것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국적 이탈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퇴직한 소방 공무원 대부분의 연금이 연 1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간 평균 연금액이 14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는 지난해 퇴직한 소방 공무원 중 4분의 3이 9.11 테러 당시의 장애 등과 관련돼 있어 연간 수령하는 연금이 10만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소방 공무원 491명 중 381명이 20년 이상 근속했으며 이 중 325명이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연금액은 13만 9,785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40명은 퇴직 후 연간 수령하는 연금이 20만 달러를 넘으며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한 제임스 호겐스의 연간 연금은 28만 2천여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퇴직자 471명 중 74%가 퇴직 후 연금이 10만 달러 이상이며 20만 달러가 넘는 퇴직 소방관이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공무원 퇴직연금은 통상 재직 당시 임금의 50%지만 소방 임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기존 임금의 75% 이상을 받게 됨에 따라 퇴직 후 연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재해연금이 지난해 뉴욕시 소방국 연금 부담액 14억 달러의 60%에 달하는 8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소방국은 9.11 테러 발생 19년이 지났지만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재해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골퍼 김세영이 LPGA KPMG 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해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박인비가 2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21회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으로 2년 연기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퀸즈파크에서 110명 이상의 인원이 DJ와 함께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타코 가게 앞에서 26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반쯤 퀸즈 자메이카에서 48세 남성이 도난당한 무스탕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으며 무스탕 운전자는 뒤따라오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어제 오전 퀸즈 리치몬드 힐의 한 주택 앞에서 신생아가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산모로 추정되는 23세 여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5일 브롱스 페렌 파크웨이에서 20세 여성이 경찰 순찰차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경찰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루클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적된 정통 유대교인들이 유대인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신선한 물품이 추가 반입되어 10월 19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판촉 행사에서는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과 더불어 각종 꼬막, 캐초류 등의 다양한 제품이 새롭게 구비됐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까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우수 수산식품 특판 행사장에 꼭 방문해주세요. 추석맞이 2020 뉴저지 한인 골프대회가 오는 10월 14일 오후 12시 선셋밸리 골프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심신을 단련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모시는 우리 콜택시에서 함께하실 기사분을 모집합니다. 718-865-1027로 지금 전화주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17분입니다. 이상 10월 12일 월요일 TK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